숨조차 쉴 수 없는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며 무서운 기세로 위협하는 두 마리의 맹견 앞에서 피가 얼어붙는 듯 했죠. 다리는 완전히 굳어버려 도망칠 수조차 없었고 제 품에 안긴 손자의 공포에 질린 울음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렇게 꼼짝없이 죽는구나 싶은 그 순간 예상치 못하게 저희와 맹견들 사이에 뛰어든 것은 평소 온순하기만 하던 진돗개 누리였습니다. 누리는 왜 갑자기 그토록 목숨을 걸고 저희를 지키려 했을까요? 여기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근교 그리피스 파크 인근은 한적하고 봄이 되면 자스민 향으로 가득 차는 평화로운 곳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이곳에서 조용히 홀로 지내온 지도 어느덧 10년이 되어갑니다. 넓은 집에서 홀로 지내오면서 제 삶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준 건 한국계 며느리의 가족이 키우던 개 누리였습니다. 처음 누리를 저에게 데려오면서 한국에서도 귀한 진돗개라고 소개해 주었죠. 저에게는 단지 흰색 털을 가진 예쁜 중형견일 뿐. 그저 이국적인 견종이라는 것 외에는 큰 관심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누리와의 만남은 3년 전 아들과 며느리가 직장 때문에 유럽으로 이사를 가면서 시작되었어요. 처음 누리를 보았을 때 그 당당한 자세와 영리한 눈빛이 아주 마음에 드는 녀석이었어요. 흰색 털과 말끔한 체형, 구름처럼 말린 꼬리는 다른 개들과는 확연히 달랐죠. 처음에는 잠시만 보호하게 될 줄 알았던 그 녀석은 지금은 영원한 반려견이 되었습니다. 누리라는 이름은 한국어로 세상이라는 의미라고 며느리가 알려주었습니다. 누리를 저한테 맡기면서 이 녀석이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선물해 줄 거라는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누리는 정말로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처음 며칠간 누리는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진돗개 특유의 신중함이었나 봐요. 멀리서 저를 관찰하며 마음을 열어주지는 않았어요. 저는 억지로 다가가지 않고 누리가 스스로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누리가 처음으로 제 무릎에 머리를 올려놓았어요. 그 순간의 따뜻함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캘리포니아의 저희 동네에서는 이국적인 외모의 누리를 신기하게 봤어요. 산책을 나가면 항상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죠. 어떤 품종이냐, 어디서 왔냐는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한국의 보물 진돗개라고 대답했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진돗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또 하나의 아시아 견종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누리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미국 생활에 적응했어요. 영리함이 돋보이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처음 몇 번 산책로를 걸은 후에는 정확히 길을 기억해 저를 인도했고 집안의 모든 물건의 위치도 금방 파악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문을 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한 것이었어요. 레버식 손잡이가 달린 문은 앞발로 내리눌러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마음을 온전히 열어준 후부터 누리는 항상 제 곁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으려 했죠. 산책할 때도 리드줄 없이 제 옆을 지키며 걸었습니다. 다른 개들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냄새를 맡거나 하지 않았어요. 마치 경호원처럼 항상 저를 지키는 자세를 유지했죠. 가끔 앞서가다가도 뒤돌아보며 제가 잘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모습이 참 사랑스러웠어요.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른 개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손자 제이크가 주말마다 놀러 오면 누리의 모습은 또 달라졌습니다. 내 살배기 아이를 마치 자신의 가족처럼 돌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제이크가 뛰어놀 때면 항상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아이가 넘어지면 재빨리 다가가 옆에서 위로하듯 머물렀어요. 한 번은 제이크가 자전거에서 떨어져 무릎을 다쳤을 때 누리가 제일 먼저 달려와 아이 곁에 앉아 함께 있어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에도 누리는 제이크의 손을 핥아주며 계속 그 자리를 지켰죠. 그 모습을 본 제이크는 누리를 수호천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의 특성 중 하나는 영역 수호 본능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우리 집 주변을 순찰하듯 돌아다니는 누리의 모습은 마치 경비원 같았어요. 특히 밤에는 후각도 더 예민하고 귀가 굉장히 밝아서 아주 작은 소리나 움직임에도 민첩하게 반응했죠.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 경계하며 짖었지만 한번 알게 된 이웃에겐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우체부와 택배기사는 특별히 환영받는 존재였죠. 아마도 그들이 항상 좋은 것을 가져온다는 것을 누리가 이해했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누리는 평소 온순했습니다. 다른 개들과도 잘 어울렸어요. 공원에서 만나는 개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었죠. 하지만 다른 개가 먼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면 결코 물러서지 않는 당당함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큰 저먼 shepherd가 으르렁거리며 다가왔을 때 누리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맞섰어요. 그 shepherd는 누리의 위풍당당한 자세를 보고 스스로 물러나더군요. 누리는 평소에는 조용한 편이었지만 주변 환경의 변화에 특별히 민감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밤중에 누리가 평소와 달리 문 앞에서 계속 낑낑거리고 서성이길래 이상하게 여겼어요. 문을 열어 밖을 살피자 주방 쪽에서 타는 냄새가 확 올라왔죠. 확인해 보니 제가 깜빡 잊고 켜둔 전기레인지에서 불이 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누리의 민감한 후각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던 거죠. 도대체 누리는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그때 처음으로 진돗개에 대해 진지하게 궁금해지더군요. 그날 이후 진돗개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진돗개라는 단어를 처음 입력했을 때는 겨우 몇 개의 결과만 나왔어요. 대부분 전문적인 견종 사이트나 한국 관련 블로그였죠. 그중 한 블로그에서 한국인 작가가 쓴 글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진돗개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한국인들과 함께해온 충직한 견종이죠. 한국의 진도라는 섬에서 수백 년간 자연스럽게 형성된 이 견종은 사냥개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놀라운 충성심으로 유명합니다. 진도 섬에서는 진돗개가 집을 비울 때면 가족처럼 마을 전체를 지켰다고 해요. 또한 한국 전쟁 때는 피난 중 헤어진 주인을 찾아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 돌아온 진돗개 이야기도 전해진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누리를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귀여운 흰개가 아니라 깊은 역사와 특유의 영리함과 충성심을 고루 갖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런 누리의 용맹함과 충성심을 온전히 목격하게 된 것은 그날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늘 평소에 하던 대로 제이크와 한가롭게 그리피스 파크를 산책하던 그날에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화창한 토요일 아침이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있었어요. 날씨는 완벽할 만큼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살짝 불어오는 바람이 상쾌했죠.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어요. 나이가 들면서 생긴 직감이라고 할까요? 누리도 아침부터 평소와 달리 침착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죠. 평소에는 아침 식사 후 현관 매트 위에서 평화롭게 낮잠을 자곤 했는데 이날은 계속해서 창문과 현관문을 번갈아 확인하며 안절부절 못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예감한 듯 자꾸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저 산책을 가고 싶어 하나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누리의 행동에는 단순한 산책 욕구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음이 분명했죠. 무슨 일 있니, 누리야? 제 물음에 누리는 짧게 짖으며 현관문을 향해 머리를 기울였어요. 누리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특별히 걱정할 만한 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어쩌면 근처에 새로운 개가 이사 왔거나 야생동물의 냄새를 맡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오전 10시쯤 제이크가 주말을 맞아 놀러 왔습니다. 아들은 제이크를 데려다주고 업무상 미팅 때문에 저녁에 다시 데리러 오기로 했어요. 활기찬 4살배기 아이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누리를 찾았죠. 제이크는 누리를 보자마자 반가워 달려갔어요.
평소 같으면 꼬리를 흔들며 반겼을 누리가 이날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이크를 반기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었어요. 누리는 제이크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평소에 들뜬 기분이 아닌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이크는 할머니 집에 오면 항상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누리와 놀아주는 것이었어요. 공을 던지거나 누리의 배를 쓰다듬으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죠. 하지만 그날 누리는 평소처럼 놀이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제이크가 공을 던져도 한두 번 물어오다가 다시 창가로 가서 밖을 살폈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 제이크는 누리와 함께 공원에 산책 나가고 싶어 했어요. 제이크의 제안에 저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날씨도 좋았고 집에만 있으면 제이크가 지루해할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누리도 밖에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항상 가던 그리피스 파크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조용하고 안전한 공원으로 주말이면 많은 가족들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출발하려는데 누리의 행동은 평소와 달랐어요. 평소에는 산책 준비를 하면 기뻐하며 현관 앞에서 기다리곤 했지만 이날은 거실 소파에서 움직이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의 이끌림에 곧 누리도 따라 나섰습니다. 누리는 리드줄 없이도 잘 따라오는 녀석이었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누리가 얼마나 훈련이 잘 되어 있는지 익히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 달리 누리가 제 바로 옆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으려 했어요. 마치 제게 무슨 일이 생길까 염려하는 듯 했습니다. 제이크가 앞서 뛰어가려 할 때마다 누리는 재빨리 제이크 앞으로 달려가 막아섰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 셋이 함께 걷도록 유도했습니다. 누리가 오늘 좀 이상한데? 제이크도 누리의 행동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나 봐요. 저는 누리를 안심시키기 위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누리야.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야. 하지만 누리의 긴장감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공원에 도착하자 누리의 긴장감은 더 커졌습니다. 귀를 세우고 꼬리를 치켜들며 주변을 경계했죠. 저는 처음에 이런 누리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누리가 평소보다 민감하게 행동하는 것 같아 그냥 지켜보기로 했어요. 공원은 평소처럼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가족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반려견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도 여럿 있었죠. 특별히 이상한 점은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평소 다니던 산책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중앙에 있는 작은 호수 주변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어요. 제이크는 호기심 많은 아이라 이것저것 구경하며 걸었죠. 오리들에게 인사도 하고 작은 꽃들을 가리키며 이름을 물어보기도 했어요. 누리는 계속해서 제이크 옆에서 함께 걷고 있었죠. 마치 아이를 보호하는 보디가드 같았어요. 호수를 반쯤 돌았을 때였어요. 누리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뒤쪽을 바라보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니 멀리서 두 마리의 개가 목줄 없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공원에는 종종 목줄 없이 다니는 개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누리의 반응은 단순한 경계 이상이었어요.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낮은 소리로 계속 으르렁거렸습니다. 누리야, 괜찮아. 그냥 다른 개들일 뿐이야. 제가 안심시키려 했지만 누리는 전혀 진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이크와 저 사이로 더 바짝 붙어섰습니다. 그 개들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누리의 긴장감은 더 커졌고 저도 그제서야 그 개들의 정체를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근육질의 몸, 특유의 머리 형태. 바로 핏불테리어였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견종으로 알려진 개들이었죠.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닌 두 마리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제이크를 안아들었어요. 누리는 이미 제이크와 저 사이에 자리 잡고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핏불들은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주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버려진 개들이거나 어딘가에서 탈출했을 거라 생각했어요. 공원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기 시작하면서
공원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천천히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놀란 제이크는 제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무릎에 통증이 일면서 균형을 잃었습니다. 저는 결국 무게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어요. 제이크를 꼭 안은 채로요. 그 순간 핏불 두 마리가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빛이 번뜩였어요. 저는 공포에 질려 제이크를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어요. 누리가 번개처럼 앞으로 뛰어나가 핏불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장면이 믿기지 않았어요. 평소 온순하고 우아하던 누리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용맹한 전사가 서 있었습니다. 몸집은 크지 않았지만 누리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와 용맹함은 압도적이었어요. 누리는 먼저 달려든 첫 번째 핏불에게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몸집은 핏불보다 작았지만 움직임은 더 빠르고 정확했어요. 핏불이 힘으로 밀어붙이려 할 때마다 누리는 재빠르게 몸을 틀어 피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핏불의 약점을 찾아 공격했어요. 진돗개 특유의 사냥 본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원을 찾던 사람들도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놀란 표정이었어요. 누구도 이 작은 하얀 개가 그렇게 용감하게 싸울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핏불은 힘이 세기로 유명한 견종이지만 누리는 민첩함과 지능으로 상대했습니다. 이런 진돗개의 싸움 방식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냥개로 길러진 데에서 비롯된 용맹함 같았어요. 단순한 힘이 아닌 전략과 지능으로 싸우는 방식이었죠. 누리는 핏불의 목덜미를 물려고 시도했어요. 다른 동물을 사냥할 때 치명적인 부위를 노리는 본능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두 번째 핏불이 제이크를 향해 달려오자 누리는 번개같이 그 앞을 가로막았어요. 첫 번째 핏불과의 싸움을 잠시 중단하고 제이크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방패처럼 사용했습니다. 그 순간 누리의 등에 핏불의 이빨이 파고들었어요. 고통스러웠을 텐데도 누리는 소리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제이크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아이를 안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 소리쳤어요. 공원에 있던 사람들도 상황을 보고 있었지만 위험한 핏불들 때문에 쉽게 가까이 오지 못하고 있었죠.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경찰을 불렀어요. 곧 올 거예요. 그 말이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었지만 지금 당장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건 누리뿐이었습니다. 누리와 핏불들의 싸움은 치열했어요. 핏불은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특성이 있었지만 누리는 그런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진돗개의 민첩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핏불 한 마리가 누리의 다리를 물었을 때 누리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누리의 하얀 털에 붉은 피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처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용맹하게 핏불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누리의 전략적인 싸움 방식이었어요. 무작정 달려들지 않고 핏불의 약점을 노리며 효과적으로 대응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누리가 두 마리의 핏불을 동시에 상대하면서도 항상 저와 제이크를 지키는 위치를 유지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에서 예전부터 이어져 온 사냥개로서의 본능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제이크를 안고 있던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안전한 곳을 찾아 움직이려 했어요. 공원 벤치 쪽으로 조금씩 물러서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핏불 중 하나가 누리의 방어를 뚫고 우리를 향해 달려왔어요. 핏불에 충혈된 눈과 드러난 이빨이 너무도 공포스러웠습니다. 누리는 이미 다른 핏불과 싸우느라 지쳐 있었죠. 저는 공포에 질려 제이크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제이크의 울음소리가 가슴을 찔렀어요.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하지만 제가 핏불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 누리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달려와 제이크와 저 앞에 다시 섰어요.
이미 상처로 가득한 몸이었지만 누리는 어디서 저런 용맹함이 나오는 것이었을까요? 누리는 핏불을 향해 점프하며 정확하게 핏불의 목을 공격했어요. 두 개가 뒤엉켜 격렬하게 싸우는 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누리의 눈에서 봤던 결연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물의 본능이 아닌 가족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임이 틀림없었어요. 비록 몸은 작고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용기만큼은 어떤 맹수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컸습니다. 싸움은 약 5분간 계속되었지만 그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주변에서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때까지 누리는 온 힘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죠. 누리는 이미 여러 군데 물리고 핥히어져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계속해서 핏불들을 상대했어요. 한쪽 핏불이 누리의 옆구리를 물었을 때 누리의 아픈 울음소리가 가슴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누리는 핏불의 공격에서 제이크와 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 공원을 순찰하던 경찰관이 상황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경찰관은 지체 없이 전기 충격기를 꺼내들었어요. 핏불 한 마리에게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자 그 핏불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다른 핏불도 경찰관을 보고 공격 대상을 바꾸려 했지만 두 번째 전기 충격으로 그 핏불도 제압되었어요. 괜찮으세요? 빨리 안전한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경찰관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제이크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저는 아직도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걱정된 건 누리였습니다. 누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핏불을 물리친 후 다리를 절뚝거리며 제이크에게 다가왔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꼬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누리야, 괜찮니? 제 목소리를 들은 누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제이크의 얼굴을 하차주었습니다. 제이크의 눈물을 닦아주는 듯한 그 모습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누리는 심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고마우면서도 가슴 아팠어요. 경찰은 즉시 동물구조대를 불렀고 누리는 응급치료를 받기 위해 동물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저와 제이크도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았어요. 다행히 우리는 누리 덕분에 큰 부상 없이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누리의 상태는 심각했어요. 여러 군데 물린 상처와 심한 출혈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동물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저는 누리가 살아있기만을 간절히 바랐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든 제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왜 누리의 이상한 행동에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왜 공원에 가자는 제안을 쉽게 받아들였을까? 하지만 후회는 이미 늦었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누리의 회복을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동물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누리는 응급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의사들은 신속하게 누리의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를 시작했어요. 저와 제이크는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너무나 천천히 흘러갔어요. 제이크는 계속해서 누리에 대해 물었고 저는 아이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사실 저 자신도 무척 걱정되었습니다. 누리는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제이크. 누리는 아주 강한 개야.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핏불 2마리와 싸운 후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 보였거든요. 약 2시간이 지난 후 드디어 수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희망적이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 군데 물리고 찢긴 상처가 있었지만 주요 장기는 손상되지 않았어요. 다만 왼쪽 뒷다리에 심각한 부상이 있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누리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의사는 계속해서 누리의 상태를 설명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핏불 2마리를 상대로 이 정도로 버틴 개는 처음 봤어요. 이런 심한 상황에서도
주요 장기가 손상되지 않은 것도 운이 좋았고요. 이 아이는 타고난 생존력이 있네요. 진돗개가 맞나요? 저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언제 누리를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지금은 마취에서 깨어나는 중이라 안정이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에 방문하시면 잠시 면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상태가 안정되면 3, 4일 후에 퇴원할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제이크는 누리에게 편지와 그림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에게 전화해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들은 즉시 회의를 취소하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제이크는 자신을 구해준 누리의 이야기를 신이 나서 아빠에게 들려주었어요. 아들의 눈에도 놀라움과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누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날 밤 집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항상 제 발치에서 자던 누리가 없으니 허전하고 불안했어요. 그 자리를 지키던 충직한 수호자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공허함을 남기는지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와 제이크 그리고 아들은 함께 동물병원을 찾았어요. 회복실에 있는 누리를 만났을 때 그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링거가 꽂혀 있었어요. 하지만 누리는 우리를 보자마자 힘겹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에도 엄청난 의지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누리야, 정말 고마워. 너가 우리 가족을 구했어. 누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누리는 약한 소리로 낑낑거리며 기쁨을 표현했어요. 제이크는 가져온 그림을 보여주며 누리에게 빨리 나아서 함께 놀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누리의 소식은 놀라운 속도로 주변에 퍼져나갔어요. 누리의 영웅적인 행동은 공원에 있던 목격자들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핏불과 용감하게 맞서는 하얀 개라며 누리의 이야기를 했죠. 이 이야기는 지역 커뮤니티과 소셜미디어에서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어요. LA 그리피스 파크의 영웅개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었고 결국 지역 뉴스 채널의 눈에 띄었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저희 집에는 연일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웃들, 친구들,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들까지 누리의 용맹함에 대해 듣고 찾아왔어요. 모두들 진돗개라는 견종에 대해 궁금해했고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를 왔고 한국 진돗개, 아이를 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기도 했어요. 그 기사는 단순한 사건 보도를 넘어 진돗개의 역사와 특성, 그리고 한국에서의 문화적 중요성까지 다루기도 했죠. 그 기사는 온라인에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누리의 용기와 충성심에 감동했고 한국 진돗개라는 견종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한국계 미국인 커뮤니티에서는 특히 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누리는 한국 문화의 자랑스러운 상징이 되었어요. 누리가 퇴원하는 날, 병원에서 누리를 돌봐주었던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들의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누리와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었죠. 몇몇 사람들은 누리의 회복 소식을 알리고 싶다고도 했어요. 이 따뜻한 축하와 환영은 제게도 누리에게도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CNN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리의 이야기를 전국 방송으로 다루고 싶다고 했어요. 충직한 한국 진돗개가 핏불 공격에서 가족을 구하다라는 제목의 뉴스가 전국 방송에 나갔습니다. 방송에서는 누리의 용맹한 행동뿐만 아니라 한국 진돗개의 역사와 특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도 성명을 발표하여 진돗개가 한국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가치 있는 문화유산임을 강조했습니다. 진돗개 전문가들이 출연해 이 견종의 뛰어난 지능, 충성심, 그리고 용맹함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죠. 방송 이후 누리는 전국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코리아 진도 히어로가 유행했고 누리의 이야기를 다룬 글과 동영상이 수백만 뷰를 기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돗개와 같은 충성스러운 견종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회복한 누리는 이전보다 더 당당해 보였어요. 상처는 아물었지만 몇몇 흉터는 남았습니다. 하얀 털에 남은 몇 개의 흉터는 그날의 용기를 증명하는 훈장 같아요. 제이크는 누리를 슈퍼히어로라고 부르며 더욱 애정을 쏟았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누리에게 키스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누리를 찾았어요. 이 사건 이후로 미국 내에도 진돗개를 알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단순한 아시아 견종이 아닌 뛰어난 충성심과 용맹함을 지닌 특별한 견종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진돗개 입양을 원하는 가정도 늘어났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진돗개의 특성을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키울 수 있는 가정에만 분양해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진돗개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강하고 훈련과 사회화가 필요한 견종이기 때문이죠. 한국 대사관에서는 누리의 용맹함을 기리는 특별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의 문화유산인 진돗개의 우수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였어요. 행사에서 누리는 특별 메달을 받았고 저는 누리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들려주었습니다. 누리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수호자이자 영웅이죠. 한국 진돗개의 특별함을 온 미국에 알릴 수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그 행사에는 한국계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모두가 누리의 용맹함과 충성심에 감동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누리는 우리 동네의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산책을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를 건넵니다. 아이들은 누리에게 달려와 영웅 강아지라며 반깁니다. 누리는 그런 관심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여전히 제이크와 저를 지키는 일에 충실해요. 진돗개의 우수성은 이제 미국 전역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동물 행동 전문가들은 진돗개의 뛰어난 지능과 판단력, 충성심에 대해 연구하기도 했어요. 한국의 천연 기념물이 이제는 미국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이죠. 뉴욕타임스에서는 잊혀진 영웅들, 미국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견종들이라는 특집 기사를 통해 진돗개를 포함한 다양한 외국 견종들의 특성과 가치를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그 기사에서 누리는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되었어요. 미국 동물학회에서는 진돗개의 행동 패턴과 지능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도 시작했죠. 연구진은 진돗개의 판단력과 충성심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다른 견종과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누리가 그 연구의 표본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리 덕분에 제이크와 제가 무사히 그날의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누리는 제이크의 방 앞에서 먼저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제 방으로 와서 문 앞을 지킵니다. 한 가족을 온전히 지키겠다는 그 의지는 변함이 없어요. 오래전부터 한국에서는 충견은 주인을 위해 죽는다는 말을 한다고도 하죠. 누리는 그 말을 몸소 보여준 영웅이에요. 그리고 이제 온 미국이 한국 진돗개의 특별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리는 단순한 개가 아닌 우리 가족의 일원이자 영원한 반려견으로 평생을 함께 할 거예요. 누리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린이 도서로 누리의 이야기가 출판되었고 곧 다큐멘터리도 제작될 예정입니다. 이제 누리는 단지 한 가족의 영웅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생, 그리고 충성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누리가 우리 가족에게 보여준 것은 단순한 충성심만은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을 향한 누리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마음이었죠. 진돗개 누리는 제게 가족이자 저에게는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준 소중한 친구가 되었어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존재가 우리 삶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법이죠. 누리처럼요. 매일 밤 제 침대 옆에서 잠들기 전에 누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세상에는 영웅이 많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누리가 가장 위대한 영웅이라고요. 그리고 그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누리의 사연으로 영상을 제작하면서도 계속해서 눈물이 났어요. 너무 기특하면서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역시 우리의 진돗개 한국의 소중한 보물이에요. 오늘도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